네, 안녕하세요. 유한타 이진엽입니다. 금일은 GS 홈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리뷰인데요. 3분기 별도 취급고 같은 경우에는 1조 9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3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4% 정도 증이익이 나타나는 모습,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영업 컨센서스가 기존에 280억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한 100억 정도 호실적을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라고 하는 취급고 성장률 엄청나게 강했는데요. 그 원인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긴 장마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TV 시청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사실 코로나보다는 긴 장마의 영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웃 것과 함께, 사실 올해 추석은 4분기에 있었거든요. 작년 추석은 3분기에 있었고, 사실 추석 때는 사람들이 집에 없고 전부 다 고향에 내려가다 보니까 TV를 많이 안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TV 홈쇼핑에 대한 실적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시점차 때문에도 조금 성장률이 이번 3분기에 좀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홈쇼핑 사업자들이 조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 TV 그로스적인 측면이 아니라 GP 마진적인 측면입니다. 저마진 카테고리인 무형 상품의 편성을 줄이고 고마진 상품 카테고리인 유형 상품의 편성을 늘렸다라는 거에 따른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형 상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행, 렌탈 뭐 이런 상품입니다. 최근에 뭐 여행 누가 가나요?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같은 걸 줄이죠. 그리고 면역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진 시기대이다 보니까 건기식 같은 거에 대한 편성을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여행 같은 거는 단위당 매출 규모가 큰 새 대비해서 GP 마진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GP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GP 마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탑라인이 잘 나오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상쇄가 되었고요. 그래서 판관 비율도 전년 대비해서 한 90bp 정도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탑라인이 성장하고 GP 마진은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리레이팅을 결정지을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홈쇼핑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GS홈도 현금이 6천억 가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1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가치로만은 4천억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실 얘들 영업이익이 1,5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4천억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디레이팅,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쇼핑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나타났던 이유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우려 요인이 TV 시청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집에 TV를 안 두시는 분도 되게 많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채널들도 조금 시청하는 트렌드가 옮겨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홈쇼핑 사업은 그냥 사양 산업이지 않냐. 지금 뭐 실적 잘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개선될 거냐, 구조적으로 그림이 보여지냐, 그런 거 안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홈쇼핑 사업자들의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IPTV가 사실 송출료 인상을 매년 20-30%씩 해달라고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 부담도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에 개화되고 있는 시장인데, 라이브 커머스가 이게 얼핏 보기엔 홈쇼핑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우려가 조금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 IPTV 송출 수수료도 그렇고 TV 시청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그렇고, 홈쇼핑 사업자들의 디레이팅이 끝나고 다시 리레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이 TV라는 채널의 한계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게 결국 저는 라이브 커머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 요인이라고 했는데 왜 라이브 커머스냐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자들 플랫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가 있겠죠. 그 외에도 카카오, 쿠팡, 뭐 롯데온, SSC닷컴, 어제는 배민, 뭐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과 경쟁해서 사실 홈쇼핑 사업자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자기가 직접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면 사실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홈쇼핑 사업자들은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도 하나의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브랜드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라이브 커머스의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될 거고 있을 거고, 이거를 각 플랫폼들한테 송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역할,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홈쇼핑 사업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사실 CP로서의 가능성,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갖춰야 될 역량은 결국 많은 뷰수를 올려주는 겁니다. 동시 접속사가 많아지고 많은 뷰수가 올라가면 이게 결국 매출로 증대를 하는 거죠. 브랜드들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고, 뭐 유통업체들도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홈쇼핑 사업자들한테 수수료 줘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홈쇼핑 사업자들이 이 뷰수를 기존에 자기들 브랜드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여기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홈쇼핑 같은 단기간 판매 채널에 대응을 하는 이유는 이 단시간, 1시간 내에 최대 매출을 뽑아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뷰수가 2~3배가 늘어난다? 이 얘기인 즉슨 매출이 2~3배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홈쇼핑 사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떼주면서 이걸 대응할 니즈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 뷰수 2~3배 늘려주는 거 뭘로 할 거냐라는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쇼호스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 쇼를 이끌어가는 쇼호스트들이 될 겁니다. 그들이 충분한 집객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판매 능력, 판매 스킬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런 뷰수 늘어나는 거 확실히 크겠죠. 근데 홈쇼핑 사업자들은 이미 이러한 쇼호스트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홈쇼핑 사업자들은 쇼호스트들의 소속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호스트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사실 홈쇼핑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생방송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능력은 지금까지 홈쇼핑 사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이 컨텐츠 제작 능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수년간 이미 증명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 밸류 체인 내에서 홈쇼핑 사업자들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해요. 근데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TV라는 채널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한계를 뚫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TV 시청률과 감소한다라는 이런 디레이팅 요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TV가 우리의 성장 동력이 아닌데 IPTV 사업자들이 아무리 성장한다라고 해서 얘들이 송출 수수료 인상해달라고 하는 거 더 이상 받아주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현재 플랫폼 수수료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이 4% 송출료가 지금 뭐 거의 취급고 대비해서 10% 가까이 된다고 하면 이 4%밖에 안 내니까 마진 세이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증대도 되는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핵심 2가지 영역인 디레이팅 요인을 해소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라이브 커머스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2021년에 이걸 잘 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잘하고 성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이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응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얘들이 실제로 잘하는지. 그래서 잘한다라는 게 뭔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홈쇼핑 사업자들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요. 실적 전망치가 이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7천 원에서 18만 9천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S 홈쇼핑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